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노동시간 유연화 반대와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가 200여 곳을 돌며 일부러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인근 식당들은 오전 장사를 날려야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여전히 위태위태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유동성 위기가 도이치방크로 옮겨붙은 데 이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간판 스타 차준환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위에 오르며 우리나라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대학로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와 공공요금 폭등 등을 비판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오후 5시쯤부터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굴욕 외교 심판 4차 범국민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굴욕 외교로 규정한 뒤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할 뿐 받아온 것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만국 외교 심판 4차 범국민대회에서 국가 간 외교에서 최소한의 균형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 만찬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의 독도, 위안부 관련 발언에 윤 대통령이 항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과 정부를 규탄하는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국익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어제 낸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방탄을 위해 공당을 남용하고 있는 사익 추구 국가대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저점을 찍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취임 1년을 맞는 5월까지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일 회담 등 외교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화합주를 주고받은 만찬까지.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일본 여론은 환영 일색이었지만 국내에선 달랐습니다. 여기에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젊은 층의 반감을 사면서 국정 지지도는 33%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주 만에 1%포인트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30%대 중반 아래입니다.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부실 검증 논란에 이어 한일 관계의 근로시간 문제까지 겹겹이 쌓인 겁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고 이준석계를 지지했던 젊은 층이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정 지지율이 이른바 복합 위기에 둘러싸인 건데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다름없는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선 배경입니다.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MZ세대를 다독이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설득 작업에 분주합니다. 올바른 노동시장과 내일을 위하여! 대통령실은 현 시점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외교 분야에 주력하면서 취임 1주년을 맞는 5월까지 국정 지지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달 말 미국 국빈 방문에 이어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최대한 받아내는 게 목표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전후에 이뤄질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에서 어떤 국정 방향성을 보여주느냐도 민심 돌파구의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우리 편을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이원흑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열렸고 이 의원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는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조작된 사실로 공격을 당해봤기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면서 지지자를 자처하며 그런 일을 벌이면 자신의 입장이 더 난처해지는 건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조작된 이미지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비명계 공격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을 두고 친명, 비명계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용의 한판 승부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당에 쓴소리하는 의원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 조롱하고 욕설 문자를 보낸다며 지도부가 왜 내버려 두느냐고 비판하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 지준의 라이브에서 개딸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어떻게 지지자들과 결별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처음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거나 외부 행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사면 복권된 이후 정치 행보에 기지개를 켜는 형국인데 특히 총선을 1년 앞둔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서해를 지킨 용사들의 묘역입니다.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 사면 이후 두문불출했지만 류우익, 정정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호 전 특임장관을 비롯한 측근 20여 명과 처음 공식 일정에 나선 겁니다. 재임 시절 약속을 지켰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연례 행사로 대통령께서 정부에 있을 때 있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기 전엔 매년 간다 했는데 5년 동안에 구속돼서 못 갔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근황도 비슷한 시기 공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입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른 시일에 대구에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이라며 조만간 외부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나 5년 만에 보수 진영이 정권을 탈환하고 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뒤에 공개 활동에 나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이래저래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 번영을 통해서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단은 형사처벌로 인한 불명예를 털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물론 야권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좀 억울하다든가 좀 내가 그래도 옛날에 잘 살았지 않냐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 다니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권의 권력 구도가 이미 재편된 상황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을 거란 내부 평가도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과거 최고 권력자들의 영향력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든 보수 진영에서는 회자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보다 선거운동의 허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선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면이 든 플라스틱을 싣고 달리던 폐기물 수송 트럭이 농로 쪽으로 쓰러지며 성면이 든 플라스틱이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토양 오염을 우려한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새벽 늦게까지 방제 작업을 벌인 덕에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밝은 빛이 농로 아래를 비추고 물길에 연결된 주황색 호스가 연신 오염수를 빨아들입니다. 충남 부여군 산직리 도로를 달리던 5톤짜리 폐기물 수송 트럭이 농로로 굴러 떨어졌는데 성면이 든 플라스틱 등 오염 물질이 농로와 논 주변을 덮친 것으로 확인돼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분진이 들어가면 벼농사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에 이해가 피해가 있으니까요. 소방에 군청까지 동원된 방제 작업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에는 전북 부안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주택뿐 아니라 이웃한 옆 창고까지 덮치면서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선 승용차가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동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석에서 발견된 71살 남성은 목숨은 건졌지만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 용산 일대 식당과 주택가 수백 곳을 돌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다닌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취재 결과 어제 오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갑자기 도시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잇따랐습니다. 신고 건수는 모두 200여 가구로 피해 지역은 서울 용산동부터 가월동까지 2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불이 켜지지 않아 오전 시간대 식당 영업을 못했다는 피해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여성 한 명이 용산구 일대를 돌면서 주택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관 가스밸브를 잠그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해당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상태로 배회하던 개가 발견돼 전국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경찰이 추적 끝에 7개월 만에 화살을 쏜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그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키우던 닭을 공격하는 들개를 쫓으려 했다는 건데요.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도로를 배회하는 개 한 마리. 힘없이 차도를 걸어 다니는 개를 자세히 보니 몸통에 무언가 박혀 있습니다. 길이 70cm의 양궁 화살입니다. 당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범행 현장 부근에 CCTV가 거의 없고 민가가 드물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개월 동안 누적 인원 480여 명을 투입해 끈질긴 추적을 벌인 끝에 그리고 자치경찰, 동물단체와 협업한 결과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40대 남성.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는 개를 화살로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8월 25일 저녁 7시에서 밤 9시 사이. 화살에 맞은 개는 다음 날 아침 10km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CCTV라든가 거주민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탐문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 당시 단서가 그렇게 쉽게 포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도 어쨌거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건 길이 70cm의 화살. 지난 2021년 8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주거지와 밭 등에서 화살 7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 2021년 농장에서 키우던 닭 120여 마리가 들개 피해를 입어
평소 개에 대한 불만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를 쫓기 위해 화살을 구매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개를 쫓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화살에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직접 활을 만들기도 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몇 년 전부터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고 있는 닭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사전에 화살을 해외 직구로 구입,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피해견을 발견, 화살을 발사하여 몸에 박히게 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의자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화살은 20개. 하지만 나머지 13개는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입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 보도를 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랑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은 전날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구금기간 최장 30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부도 위험이 치솟았는데요. 이번엔 유동성 위기가 도이체방크로 옮겨붙은 데 이어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The situation is stabilizing, and the U.S. banking system remains sound.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with strong capital and liquidity. 금융정책 수장들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잇따라 역설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불안해진 미국인들은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5,500억 달러, 약 716조 원이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 등으로 이동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미 금융당국이 현재의 혼란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 리스크가 금융권을 넘어 다른 경제 부문들로 확산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That's a credit crunch. We're not there yet, but that's certainly a possibility going forward. 은행의 리스크 문제는 유럽에서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167년 역사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유동성 위기로 같은 스위스 은행인 UBS에 인수돼 일단락되는 듯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가 이번에는 도이체방크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부도위험 지표인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최근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주가가 연일 폭락해 시가총액이 무려 70억 유로, 약 10조 원이나 사라졌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긴급 회동을 통해 유동성 위기 전염 차단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Also so ein Virus der Unsicherheit, der ist relativ schnell gepflanzt und der hält sich dann allerdings auch eine ganz lange Zeit. Die Unsicherheiten über das Bankwesen und die Kreditausfallrisiken in den Banken, die ist überall im Markt zu spüren. 파이낸셜 타임스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5조 6천억 달러, 약 7,200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문제도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회의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 베이징 다오이타윈 국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경제정상회의에서 연설한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부주임은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해 경제 규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가능하면 전 세계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전 세계를 적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부의 억제, 탄압을 내생 동력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올해 포럼에 참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베이징 날씨가 너무 좋지 않느냐고만 반문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3일 베이징 도착 이후 동선은 베일에 쌓였고 이번 포럼 첫날에도 비공개 일정에만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활동에 제동을 거는 미국 정부의 가드레일 규정 발표 직후 베이징 행이라 초미의 관심을 끌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발표에서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다음 달은 북한이 우주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째인데다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어서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4월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뒤 정찰 위성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달까지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4월은 북한이 우주개발법을 채택한 지 10주년인데다 김일성 생일과 김정은 추대일 같은 기념일이 몰려있어 위성 공개나 발사 시점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북한이 최근 국가비상설 우주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인공위성 개발을 논의한 점도 발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치는 대목입니다. 우리 군 당국도 다음 달 발사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ICBM 발사하면서 결국 위성과 ICBM의 기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 7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수중과 골프장, 땅속에서까지 미사일을 쏘며 핵무기 운반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화된 핵탄두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체계 기술이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소형화된 핵탄두의 폭발력 조절 능력까지 이게 아직은 동시에 보여주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훈련은 끝났지만 크고 작은 훈련들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지상과 공중에 이어 수중 핵무기 시험도 공개하면서 2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했던 5대 국방과업이 속속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핵잠수함과 초대형 핵탄두 개발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핵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핵전략 무기 보유, 15,000km 사정권 안에 타격 명중률 제고입니다. 이 가운데 수중 핵전략 무기 헤일의 수중 폭발 시험이 처음으로 실체를 드러내면서 5대 과업 달성에 더 다가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상에서의 무인기, 이번에 발사한 수중 핵 무인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전략 무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 고도화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을 거로 보는 거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고체 연료 ICBM도 지난달 8일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최근 더 빈번해진 ICBM 시험 발사는 15,000km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의 차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그동안 고각으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는데 정상각도 발사와 다탄두 기술 확보 등을 위한 시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ICBM이 대기권을 돌파해서 이렇게 재진입할 때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재진입하면서 분리해서 다탄두를 이렇게 쏴서 목표 지점을 날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핵무력의 다종화, 다양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이 이제 중반을 향해 가면서 핵잠수함과 초대형 핵탄두도 시차를 두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언론 자유를 옥죄한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 사례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도 언급됐는데 최근엔 대통령실이 직접 기자들을 고발하기도 해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과 여권은 MBC가 자막 조작 방송을 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실제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역술인 천공의 관저결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대통령실은 의혹을 제기한 보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를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법적 대응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미 국무부도 인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죄를 공론화를 제한하고 언론 표현을 검열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앞선 비속어 논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시민 작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일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권력자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적을 공격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리는 것이 일반화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으로 제3자 고발도 가능해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언론 자유를 강조한 수정헌법 1조 등의 근거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 보도, 표현의 자유까지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지에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언한 인권활동가 명예훼손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는 개인이 아닌 대통령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비판 내용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적 인물이나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 반론할 수 있는데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형사적으로 언론을 압박한다는 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여론을 입막음하려는 행태로 해석될 수 있고 여러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에 형사 고발부터 앞세우는 건 수사기관의 부담도 키우고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면서 지역 수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군위와 의성 사이에 놓인 넓은 땅, 2030년까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곳입니다. 이곳으로 공항을 옮길 근거가 될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기부대 양여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은 대구시가 군 공항을 지어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모자라는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훨씬 더 많이 저희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다만 최대 중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중남부 지역 중추공항 같은 공항 위상과 규모를 담은 내용은 빠졌습니다. 대구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국토부와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도 최근 대구에서 현안 회의를 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뭐 활주로의 용량이라든지 앞으로 공항의 기능을 위한 여러 가지 미래를 내다본 계획들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토부는 대구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비전을 담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이달 중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면서 대구 경북의 수십 년 수건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친구와 가족 등이 한 계좌를 공유하며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임 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경쟁이 특히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공선우 씨는 친구들과 3년 넘게 식사와 여행 등을 위한 회비를 모아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일 때마다 돈 계산을 해야 했지만 인터넷은행 모임 통장을 쓰고부터는 목돈을 모으기도 쉽고 돈을 쌓아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명이 투명하게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내역 자체가 투명하다 보니까 훨씬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모임 통장은 각종 모임에 회비를 모으고 계좌를 공유해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으로 인터넷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난 2018년 서비스를 도입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토스뱅크도 지난달 모임 통장을 출시했는데 최근까지 개설된 계좌 수만 30만 개에 이릅니다. 특히 토스뱅크는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과 이체가 가능하고 카드까지 발급할 수 있다는 차별점을 내걸고 세계여행 추첨 등 각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은행이 모임 통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고객 유입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임 통장에 모임원으로 참여한 사용자가 토스뱅크 그 계좌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토스뱅크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이용률 저조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시중은행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조만간 다시 모임 통장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의 과점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권 내 또 업권 간 경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의 전반적인 경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 전수점검에 나섭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5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습비와 교습생 모집 실태, 또 운영 시간 등을 꼼꼼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편법으로 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학원인데도 정식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하는 곳이 없는지 살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지난해 811곳으로 4년 만에 44% 증가했고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 밀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미국 동남부 미시시피주를 한밤중에 덮쳐 적어도 23명이 숨지고 3개 주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골프공 크기의 우박도 쏟아져 시골 마을이 거의 지도에서 지워질 만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차들이 구겨진 종이장처럼 보입니다. 집들이 공중 폭격을 당한 듯 초토화됐습니다. 대형 트럭은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주택 위에 누워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마을을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전날 밤 미시시피주를 덮친 토네이도는 최대 시속 128km에 이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골프공 크기의 우박도 쏟아졌습니다. 토네이도로 잔해가 9km 상공까지 날렸습니다. We lost everything, but we got our life. Towed the house out, towed the truck out, the car, and the other car. 인명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전도 발생해 미시시피, 엘라베마, 테네시주에서 6만 5천 가구 이상이 정전됐습니다. 이번 토네이도가 한밤중에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Last night it was pitch black dark and it was just devastating. You know, you could hear people needing help and it was just devastating last night. 전문가들은 토네이도와 우박을 만들어내는 슈퍼셀 초대형 폭풍우가
미 동남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시시피 지역 이미지는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며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일본은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사실상 해제했는데요. 일본 시민들은 물론 한인 상권에서도 오랜 규제로 침체했던 경제가 이번 방역 완화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효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가는 인파로 활력이 넘치는 거리. 3월 13일, 일본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사실상 의무를 해제했지만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감염 위험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マスクつけるのは本当に自由だと思ってて、しかに公共の場とか、例えば電車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はみんなマスクしているから、そういうところでやっぱ協調性とかが大事だと思うから自分はマスクつけた方がいいかなと思うけど、今まで通り積極的に外してもい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僕は思います。自由化になると思いますが、自分普段からマスクこれからもつけ続けようと考えています。はい、理由としてはやっぱり感染拡大というものが自分の中で恐ろしいものなので気をつけたいと思ってます。 이번 규제 완화로 오랫동안 활력을 잃었던 경제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집니다. 특히 방역 해제 시기와 맞물려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潰れてしまっていることが多かったので、そういうふうに感じたので、そこで観光客が増えて地方の方とかも観光客の方が来てくれれば自分らも行きやすくなったりす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 도쿄 시노쿠보에 자리한 한인 상권도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홍윤정 씨는 최근 주말 매출이 20% 정도 올랐다면서 현지인 손님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단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이렇게 다녀봐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게에도 외국인 분들이 전에보다 예약도 많이 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マスクの着用がですね、少し制限緩和されて、個人の判断の自由に任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し、観光客の海外からの受け入れなんかも制限が解除されつつあります。人々の消費行動にプラスの影響になりますので、コロナの前の状態にすぐそのまま戻るということはおそらく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そして、コロナの流行がですね、日本でも今、東京でもですね、今1日の感染者数が1000人を割り込んでいます。 일본 정부는 혼잡한 통근 열차와 버스, 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5월 8일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5종 바이러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효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기술로 구현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옷처럼 입고 비행할 수 있는 이른바 제트수트가 각 분야에서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힘찬 도약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른 사람들. 지정된 코스를 따라 호수 위 상공을 빠르게 선회합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풍경은 비행용 제트스트를 입고 펼치는 시범 경기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제트스트를 개발해온 영국 기업은 기술과 속도를 겨루는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oining together in iconic locations over water, pushing the boundaries of human and machine technology. It's going to look like a mashup of the kind of Red Bull Air Race meets, I suppose, a Marvel superhero film. 가스 터빈 엔진을 통해 1,500마력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이 제트스트는 한 벌에 약 5억 원. 보통 사람에게는 아직 문턱이 높지만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전 지역에서 군사용 장비로 쓰일 제트수트가 지난해 공개됐고 긴급 구조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Yes, I've been involved with the jet suit program for about a year or so now. It's been going really well. To get to a point now where we're in a position to actually reach a casualty on a mountainside in Cumbria is really exciting. 개발사들은 레저 스포츠로 비행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벽도 있습니다. 어떤 안전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드론이 확산하면서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처럼 이 역시 각국이 거쳐야 할 과정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대중화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제트수트가 한층 빠르게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롤스로이스가 첫 전기차를 내놓는 등 이른바 럭셔리 자동차들도 전동화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에 대해선 당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승훈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럭셔리카의 대명사 롤스로이스의 토스텐 밀러 오토부시 CEO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첫 전기차 스펙터를 홍보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고객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게 된 걸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기차도 롤스로이스 특성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하나의 페달로 조작하게 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We are not into these Tesla ludicrous modes. That's not us. These headbanging acceleration that wouldn't be a Rolls-Royce. 롤스로이스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동화하기로 했고 온라인 업데이트 시스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럭셔리 브랜드인 포르쉐는 이미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포드도 전기차 럭셔리 세단을 출시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SUV를 출시하며 전동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럭셔리 자동차들은 전동화와는 달리 자율주행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All of them have, if they need a chauffeur at hand, so there is no need for autonomous driving for them. YTN 이승윤입니다. 피겨스케이팅 간판 스타 차준환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위에 오르며 우리나라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차준환은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96.39점을 받아 쇼트 프로그램과 합계 총점 296.03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은 한 번의 실수도 없는 클린 연기를 완성하며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세운 자신의 최고점을 13.65점이나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차준환과 이혜인이 모두 은메달을 따내며 남녀 동반 입상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드라마 일타 스캔들의 흥행을 이끈 전도연 배우가 이번에는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에서 킬러로 변신해 흥행 성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종서 배우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 모나리자와 블러드문도 개봉해 다양한 장르의 여성 서사 작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살인 한 번이면 참 어린 3번을 면한다. 청부살인업계 전설적 킬러 길복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잔인한 킬러지만 집에서는 사춘기 딸의 눈치를 살피며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이어갑니다. 싱글맘으로 은퇴를 고민하다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게 됩니다. 전도연 배우가 첫 액션 연기에 도전해 일타 스캔들의 반찬 가게 사장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킬러로 변신했습니다. 액션이나 킬러는 남자 중심의 영화들이 어떤 전유물처럼 꽤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전도연이?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틀을 깨기 위해서 좀 멋지게 잘 해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부서지더라도 그런 각오로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 구규환, 이솜 등 연기파 배우들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전 배우와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설경구 배우는 전도연은 전도연이라며 신뢰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위험하다.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기 좀 안쓰러울 정도로 그걸
넘더라고. 그래서 와 정말 그때 많이 했던 게 너 아니면 이 역할 못해라는 말 많이 했었는데 되게 안쓰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불안당 킹메이커의 변성현 감독이 처음부터 전도연 배우를 주인공으로 시나리오를 썼고 올해 베를린 영화제 초청을 받아 기대작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연 선배님이 늘 어디선가 희생당하거나 처연한 모습들을 무거운 그리고 어떤 구조 시스템에서 희생당하는 여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냥 전도연이라는 배우랑 일을 하고 싶었다는 욕망이 제일 컸고요. 전종서 배우의 첫 헐리우드 데뷔작 모나리자와 블러드문도 개봉했습니다. 폐쇄병동에서 달아난 여성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 스릴러물로 케이트 허드슨 배우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한국 영화의 무거운 침체 속에 액션에서 스릴러까지 다양한 장르의 여성 서사 작품이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최근 우주 개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인공위성을 포함한 우주 쓰레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지상으로 추락하거나 또 다른 위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데요. 우주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슈를 담은 영상 와슈에서 정리해봤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우주에서 최초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위성이 충돌한 건데요. 충격으로 엄청난 파편들이 생겼고 이는 모두 우주의 쓰레기로 남게 됐습니다. 최근엔 우주 쓰레기가 대기권으로 진입해 불타는 모습을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주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지구 궤도상에 버려지거나 남겨진 쓸모 없어진 것들을 모두 우주 쓰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관측을 통해서 우주 물체를 세면은요, 한 5만 7천여 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다행히 한 반 정도는 지구 궤도로 떨어져서 사라졌고요. 현재 한 2만 7천여 개 정도의 우주 물체가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약 80%가 우주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년 수천여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공위성의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주 쓰레기의 비율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들이 지구 궤도에 남아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지상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1978년엔 해결률에 탑재한 소련의 정찰 위성이 추락하면서 캐나다 북부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지구로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는 우주 물체들에 대한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 알려진 것들이 많진 않았었어요. 물론 많이 떨어졌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사실 매달 한 100에서 200여 개 사이의 우주 물체들이 지상으로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한 30-40여 개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한 7, 8배 정도 수치가 늘어난 상황이고 또 작동 중인 인공위성이 우주 쓰레기와 부딪히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이 마비됩니다. 점점 쌓여가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폐기 궤도로 또는 대기권으로 떨어뜨려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수동적인 제어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능동 제어 방법이라고 해서 청소 위성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우주로 위성을 보내서 그 타겟이 되는 우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쓰레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우주 쓰레기에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10cm 크기보다 큰 우주 물체들, 인공 우주 물체들을 하나하나 세는데 이 하나하나 셀 때 어떤 것도 파악을 하냐면요. 이 우주 물체가 어디서부터 온 파편인지도 파악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운영위성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소유국이 배상을 하도록 우주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법은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규정화된 법이 있진 않아요. 인간이 우주로 나아간 시점부터 우주엔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구 밖에 쌓인 쓰레기가 이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우주에 대한 고민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태권도인 12,000여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품새 시연으로 기네스 기록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기원 등이 주최한 국기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핵심이 품새 시연 퍼포먼스였는데 하얀색 도복을 입은 태권도인 12,000여 명이 10분 정도 태극 일장 품새를 시연하며 최다 단체 시연 부문 기네스 기록을 깼습니다. 앞서 태권도 대축제는 지난 2018년 국회 잔디광장에서 한 차례 진행됐고 당시 8,200여 명이 참가해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행사에선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비보이 초청가수 공연, 이성근 화백 퍼포먼스 등도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공기가 탁합니다. 서쪽 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영남은 오후까지 공기가 탁하겠고요. 이후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도 사라지겠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는 덜 따뜻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은 2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비가 조금 오겠고요.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7.7도, 부산은 9.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청주가 16도, 대구 17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